두 가지로 나누면 뭐랑 뭐로 나누죠? 실수랑 허수로 나누지. 실수랑 허수 공통점은 뭐냐면 첫 번째 무슨 뭐 성립하죠? 연산 다 성립하죠. 첫 번째 곱셈 공식. 곱셈 공식이 성립하는 건 당연히 인수분해 공식도 성립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뭐도 가능하지? 뭐 지수법칙 등등 이런 거 다 똑같이 성립하는 거. 알겠죠? 연산 편하게 하시면 되고 계산하실 때는 약간 문자 동류한 계산하시지 문자처럼 계산하시는 거고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혹시 쓰러미드 왜? 아 하프심 있나요? 하프심 있어 있는데 0.9야 엄청 너무 착하다 저 쌤과는 다르게 아 무슨 여기 야 나는 0.9 줄게 들어와봐 고마워. 차이점 뭐죠? 궁극적인 차이점은 무슨 관계를 따지지 않는다. 그렇죠. 대소관계를 따지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너네 실수 같은 경우는 대소관계 따질 때 당연히 수직선 논리가 기본이야. 그치? 오른쪽에 있는 애가 더 크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봐봐. 키가 큰 애가 이렇게 있어. 다리가 너무 짧아요. 키가 작은 애가 황금 이렇게 있어. 비율로 누가 더 큰 거야? 머리가 왜? 허리가 너무 수학에서 아이씨 좀 조용히 좀 해. 아 선생님 황금 비율 너무 다리가 짧아요. 수학에서는 오른쪽이 더 큰 거야. 알겠지? 왜요? 왜요? 오른쪽에 있는 게 무조건 더 큰 거야. 수학에서는. 왜요? 멋지네요. 아니 근데 2보다 3이 오른쪽에 있지. 그러니까 3이 더 큰 거야. 알겠지? 네, 허수에서는 대소관계 따지지 않습니다. 그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겠죠? 차이점은 이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어떤 부가적인 얘기들이 너무나도 좀 어려운 내용이기도 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어떤 성질 때문이냐면 결론은 뭐냐면 i를 제곱했을 때 결국 마이너스 1이 되는 이 시스템을 만듦으로 해서 기존에 우리가 배웠던 이것의 차이점도 사실 명확해요. 알겠죠? 차이점들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연산 패턴에서는 곱셈 공식과 지수 법칙이 잘 성립한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이후에 얘기를 좀 해볼게요. 복수도 사칙 연산 중에 제가 덧셈 뺄셈을 얘기했는데 곱셈하고 나눗셈 얘기할 때 곱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뭘 사용하냐면 기본적으로 곱셈 같은 경우는 분배 법칙 사용하는 거예요. 분배 법칙이라는 아이디어가 기본적으로 쓰이는 아이디어입니다. 알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 전개를 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 너네들이 계산하는 게 맞으니까 제가 따로 전개는 하지 않을 건데 이런 식이 있다라고 하면은 기존에 이거 분배 법칙 어떻게 배웠냐면 앞에 거 먼저 전개 이렇게 띡 하고 뒤에 거 전개해서 실수분은 실수분끼리 정리, 허수부분은 허수부분끼리 정리한다. 그냥 이거예요. 됐죠? 결과를 정리하는 건 크게 의미 없다. 연산을 잘 하셔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 나눗셈은 내가 할 얘기가 조금 있어. 알겠지? 나눗셈 같은 경우는 내가 조금 할 얘기가 있어. 여기서 좀 배워야 되는 개념들이 새로 나오는 건 있는데 나눗셈은 기본적으로 나눗셈을 하자는 말 자체는 기본적으로 분수 계산을 하자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분수 계산을 하자라는 말과 똑같은데 예를 들어서 무리수 버전으로 일단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리수 계산하실 때 루트 2분의 1 같은 거 나오면 보통 뭐 합니까? 유리화 하시죠. 분모가 무리수니까 얘를 유리수로 만들기 위해서 유리화를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죠? 제곱하면 루트 같은 경우는 그 성질이 x 제곱은 2가 되는 수를 루트 2라고 정의하기 때문에 제곱했을 때 2가 나오죠. 포인트는 제곱했을 때 무리수를 제곱했을 때 얘가 유리수로 바뀐다가 포인트지. 그렇게 함으로써 유리화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곱하는 거 맞지? 괜찮을까? 그리고 우리가 또 어떤 패턴이 있었어? 라고 했을 때 죄송합니다. 갑자기 두통이 생겼죠? 언제 말이 안 들으니까 두통이 생겼잖아. 두 번째 패턴은 유리화하는 패턴 중에 이런 거 있었지. 뭐요? 갑자기 내정지 왔어. 이런 거 있었죠. 뭐 예를 들어서 4 플러스 루트 2 분의 1 이런 거 유리화할 때 보통 무슨 공식 이용했더라? 합차. 그렇지, 합차 공식 이용했죠. 그래서 이 녀석의 혈내 무리수라고 합니다. 보통. 그래서 부호가 무리수 쪽의 부호가 바뀐 거예요. 혈내 무리수를 곱해서 이렇게 유리화를 갖다가 진행했다는 거 이해됐나? 근데 이게 정확하게 무리수에서도 이렇게 들어가요. 예를 들자면 이거는 필기해라. 예를 들어서
i분의 1 이런 거 계산하실 때요. 지금 분모가 허수죠. 맞아? 분모가 허수인 건 불편하기 때문에 이것도 실수로 바꿔. 그럼 이거는 분모를 실수로 바꾸기 때문에 뭐라고 부를까? 분모의 실수하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패턴은 똑같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되지? 제곱하면 마이너스 1 실수로 간다는 성질을 이용해. 그래서 여기다가 i를 곱해서 똑같이 i를 곱해서 밑에 거는 i 제곱이니까 뭐로 가요? 그렇지, 마이너스 1로 가죠. 1 이렇게 가죠. 맞죠? 그 다음에 이 위에 거는 1 곱하기 i니까 그냥 i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가는 거지. 자, 우리는 이제부터 계산할 때, 자, 이 녀석을 읽으실 때는 이렇게 읽는 거야. i의 역수라고 읽고요. 결과를 바로 도출해서 계산에 활용한다. i의 역수는 마이너스 i. 됐어? 관점 잡어. 결과를 바로 도출해서 계산해서 활용한다. 알겠지? 어? 자, 여기 i 곱하면 마이너스 1이죠? 부호가 마이너스로 바뀌어요. 밑에는 어차피 1이니까 없는 거예요. 1분의 i니까. 이해됐지? 계산 패턴에서는 기억하고 반드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i의 역수는 마이너스 i. 됐지? 그럼 반대로 마이너스 i의 역수는 뭐겠어? 그렇지, i가 되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잘 기억하고 활용하고 있다가 빠른 계산에 보통 활용합니다. 빨리 계산할 때. 알겠지? 자, 이런 패턴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 이런 비슷한 패턴도 있을 수 있겠죠? 맞아요? 맞아, 합차를 이용하는 거 있을 수 있잖아, 그지? 근데 그때는 보통 써야 되는 개념이 있어요. 이제 이것도 같이 정리할게. 이런 패턴이 아니고요. 순허수가 아니고 분모가 순허수 형태가 아니고 분모가 그냥 일반적인 허수 형태일 수도 있잖아. 예를 들어서 2 플러스 i분의 1 이런 형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공식을 이용한다는 건 똑같아? 그렇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합차를 이용하는 거 똑같기 때문에 여기다가 곱해야 되는 복소수를 우리가 뭐라고 배웠지? 켤레복소수. 오케이. 켤레곱을 이용합니다. 켤레곱. 켤레를 곱한다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허수에 켤레복소수를 곱하면 마치 곱셈 공식 중에 합차 공식이 전개되는 것처럼 풀릴 수 있다 이거야. 그런데 과정을 잘 봐야 돼. 너네들이 처음에 실수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거를 합차 공식 전개할 때 보통 뒤쪽에 부호 실수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과정을 좀 적어드릴게. 앞에 거 제곱은 4라는 거 이해되지? 빼기 뒤에 거 제곱인데 뒤에 거 제곱이 뭐냐면 i 제곱이다. 빼기 뒤에 거 제곱인데 i 제곱이야. 근데 i 제곱은 뭐지? 그렇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부호가 반대로 가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2-i라고 적으면 되니까 최종적인 건 밑에 거 계산해서 5분의 2-i라고 하면 되고요. 이것도 한번 봐봐. 이거 한번 정리해 줄게. 이런 형태일 때는 보통 항 분리를 합니다. 항 분리. 항을 분리시켜서 5분의 1을 실수부로 읽으시면 되고 마이너스 5분의 1i라고 쓸 때 마이너스 5분의 1을 허수 부분이라고 읽으시면 돼요. 괜찮죠? 지금 천천히 뭐 개념 하나하나 다 따지는 거예요. 지금 됐지? 그리고 지금 여기서 내가 곱한 요거는 무슨 성질이냐면 보통 내가 수업 중에서는 이런 말을 쓸 거예요. 켤레곱. 켤레를 곱한다에 켤레곱 연산을 의미해요. 알겠지? 근데 이 켤레곱 연산은 기본적으로 분모를 실수화할 때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공식처럼 암기하셔야 돼요. 알겠지? 그래서 따라서 켤레곱은 곱셈 공식처럼 암기하세요. 적어드릴게요. a 플러스 bi에 켤레를 곱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뭐 쓰면 돼? a 마이너스 bi라고 쓰면 되지? 공식처럼 외워. a제곱 플러스 b제곱이야. 됐지? 일반적으로 합차는 여기가 a제곱 빼기 b제곱으로 들어가지만 뒤에 i제곱 때문에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서 플러스로 간다. 근데 이건 공식처럼 외워야 되는 거고 진짜 많이 연산해서 활용된다. 알겠지? 그래서 헷갈릴 이유가 없어. 알겠지?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자면 3-2i 곱하기 이것의 켤레 3 플러스 2i는 부호는 상관이 없어. 어차피 제곱제곱의 합이니까. 그러니까 3 땡기고 2 땡겨서 제곱제곱의 합이 13인 거예요. 그치? 됐지? 됐어? 이렇게 가시면 된다는 거지. 공식처럼 외운다. 앞에 거 절대값 제곱, 뒤에 거 절대값 제곱이야 그냥. 알겠지? 그것끼리 더한다. 그래서 빠르게 연산할 수 있도록 연습해야 돼. 켤레 부분.
알겠지? 근데 너희들 켤레곱의 결과가 무슨 수예요? 여기까지 공부해요. 켤레곱은 항상 그 결과가 실수이다. 여기까지 공부하셔야 됩니다. 켤레곱은 항상 실수. 자, 그리고 여기까지 공부. A, B는 여기서 조건이 뭐였냐면 실수였고 얘도 실수였어요. A, B는 실수다. 맞지? 일반적으로 복수수를 정의할 때 우리가 A 플러스 BI 형태로 놓는데 여기서 A, B 조건이 실수였단 말이야. 맞지? 그럼 잘 봐. 실수 제곱은 0 이상 맞아요? 실수 제곱은 0 이상 맞아요?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 알고 계셔야 돼. 켤레곱의 결과는 값 자체가 실수이기도 하지만 항상 뭐 이상이라는 것도 알아야 돼. 0 이상의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결과까지 공부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켤레곱이 음수인 경우는 절대로 안 나와요. 말이 안 되거든요. 괜찮을까? 여기까지 개념 정리해요. 기본적으로 켤레곱은 이렇게 들어가고요. a제곱 플러스 b제곱 형태로 약간 곱셈 형식처럼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켤레곱의 결과는 항상 결과가 실수이고 0 이상의 실수의 값이 나온다. 여기까지 공부하셔야 됩니다. 포인트는 저기입니다. 됐죠? 자, 조금만 연습해볼까요? 이거 좀 빨라져야 돼. 이게 실수하기 때문에. 이렇게 볼까? 4-3i 분의 1 요거 할 때 밑에 거는 어차피 켤레곱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4 플러스 3i를 곱할 거지. 맞아? 그럼 위에다가도 곱할 거기 때문에 위에는 그냥 4 플러스 3i가 들어가는 것이고요. 밑에는 이 녀석의 켤레를 곱했기 때문에 그 켤레곱의 결과를 쓰면 되는데 4, 4, 16, 3, 3도 더하면 25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뽑아내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오케이. 이렇게 계산을 빨리 하셔야 됩니다. 괜찮죠? 이해했죠? 이해했어? 조금 연습해보면 나아질 거야. 괜찮지? 그럼 다시 질문. 허수부가 얼마야? 허수부분이 얼마야? 25분의 3. 됐죠? 여기까지 구별을 쓸 수 있어야 되고요. 됐죠? 기본적인 연산 패턴은 제가 다 설명드렸습니다. 됐지? 할만할 거야. 조금 연습하다 보면은 조금 자연스럽게 할만할 거니까요. 제가 포인트 집어드리는 것만 집중적으로 공부해. 알겠지? 요거. 답 적을 때 네. 실수랑 네. 실수 그냥 써서 아니 굳이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알겠죠? 이걸 한분리를 시켰던 이유는 뭐냐면 여기 상태에서 실수부와 허수부를 구별을 하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제가 한분리를 한 거예요. 알겠죠? 굳이 답을 이렇게 바꿔서 쓰지 않아도 돼. 이렇게 써도 돼. 오케이? 그리고 이런 형태로 쓰기를 원하면 보통 이걸 어떻게 문제가 나오냐면 이 계산의 결과가 a 플러스 bi일 때 a 빼기 b를 구하세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전혀 고민할 부분이 아닙니다. 알겠죠? 알겠지? 전혀 고민할 부분이 아닙니다. 알겠지? 그래서 고민할 부분이 아니니까 그거는 아이 저5 위에 하서 되죠. 네? 무슨 말이에요? 아이를 아 이렇게? 당연하죠. 5분의 1 a랑 문자처럼 해석하는 게 맞다고 했잖아. 얘는 문자처럼 해석하는 거야. 근데 문자는 아니지. 5분의 a랑 같은 거잖아. 됐습니까? 여기까지가 조금 기본적인 연산인 거고, 밑에 켤레복소수의 성질 볼게. 자, 첫 번째, 자, 그 복소수 Z1과 Z2에 대해서 각각의 켤레복소수 Z1 바, Z2 바야. 자, 이거에 대해서 Z1 더하기 Z1 바는 원바와 그 다음 Z1 곱하기 Z1의 바는 실수이다. 그럼 1번을 약간 이렇게 정리를 다시 번역해놔. 1번은 번역을 이렇게 해놓으세요. 첫 번째, 앞에 거 Z 플러스 Z 바 얘를 뜻하는 거거든요. 이건 켤레 합이에요. 이건 켤레 합입니다. 알겠죠? 켤레 합은 항상 실수. 그럼 확인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확인은 이렇게 하면 돼요. 보통 복소수 Z라고 놓겠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문제풀이의 시작이다. 복소수를 놓을 거면 A 플러스 BI로 놔야 돼. 그렇다면 내가 Z를 A 플러스 BI라고 놨다. 근데 여기서 단서 조항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랬지? 문제풀이 할 때는 여기를 니네들이 굳이 쓸 필요는 없지만 이 사실은 알고 계셔야 돼. A, B 조건은 무조건 실수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됐죠? 그러면 Z-바가 어떻게 써져요? 그렇지. A-BI 이렇게 써짐으로써 직접 확인해보면 Z 더하기 Z-바는 켤레 합인데 두 개를 더하겠다는 뜻이지. 그럼 어느 부분이 사라지는 게 보여? 허수 부분이 소거되는 거 보이세요?
얘가 소거가 되고 몇 A가 남아요? 2A가 남죠? 맞죠? 그래서 결과는 이 녀석의 결과는 항상 2A 값이 나오게 되고요. 2A는 항상 실수예요. 됐죠? 여기까지. 그래서 켤레합은 실수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개념적으로. 됐지? 두 번째는 뭐겠어? 켤레곱은 방금 했던 거잖아. 켤레곱은 항상 뭐다? 그렇지. 이것도 항상 실수이다. 근데 제가 이렇게 가르쳐 드렸어요. 자, ZZ바는 공식처럼 외워. A제곱 플러스 B제곱이고 실수인 건 맞는데 항상 0 이상이다. 여기까지 챙겨야 돼. 알겠지? 저기까지 챙겨야 되는 이론이야. 됐습니까? 그거를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번역할 때 이렇게 번역한다. 그리고 문제풀이 할 때 Z를 이렇게 놓고 출발하는 거는 보통 문제풀이의 시작이 됩니다. 됐죠? 넘어갈게. 자, 첫 번째 1번 설명한 거고요. 두 번째는 켤레에 대한 성질인데 그 켤레는 합에 대해서 쪼개지고 합차에 대해서 쪼개진다 이거거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3번에 두 번째 나와 있는 성질은 이런 걸 말해요. 전 3번이라고 그냥 이제 번호 집어 넣을게. 예를 들어서 Z1 더하기 Z2 복소수 두 개를 더한 다음에 그것의 켤레를 치는 건 그것의 켤레 복소수를 따지는 것은 각각의 켤레 복소수를 더하는 것과 같아집니다 라는 거야. 알겠지? 이건 기본적으로 켤레가 갖는 성질입니다. 켤레는 어떻게 된다? 쪼개진다. 됐지? 켤레는 쪼개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플러스일 때만이 아니고 마이너스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더하거나 빼는 연산에서는 굳이 연산을 먼저 한 다음에 켤레 복소수를 구하지 않고 각각의 켤레들을 먼저 구해서 그것들끼리 연산을 해도 똑같은 결과를 낳는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이거는 보통 연산 테크닉에서 많이 쓰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너네들이 일반적으로 이것의 결과를 오른쪽으로 쓸 수 있다라고 서술이 되어 있지만 이건 다른 말로 오른쪽을 왼쪽으로도 쓸 수 있다는 말이 돼요. 알겠지? 그래서 너네들 항상 이제 관점을 바꿔야 되는 것이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해서 왼쪽이 시작이고 오른쪽이 결과라고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이건 양방향 다 성립한다라고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오른쪽을 왼쪽으로 쓸 수도 있다라고 양방향을 다 해석해야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거는 양쪽 다 잘 나오는 이제 부분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이해하신다. 자, 두 번째 합차는 그렇게 다 쪼개지는 거고요. 그 곱하기도 볼게요. 잘 보세요. 곱하기도 쪼개집니다. 4번에 보시면 예를 들어서 Z1 곱하기 Z2를 먼저 계산하고 켤레를 치는 것은 이 켤레가 곱에 대해서도 쪼개져. 각각의 켤레를 먼저 쳐서 곱하는 것과 같아집니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곱하는 것도 잘 된다 이 뜻이야. 더불어서 나눗셈도 가능. Z1분의 Z2 이런 형태의 복소수에다가 전체 켤레를 치는 건 이게 이 켤레의 기호가 각각 분모 분자로 나눠져서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Z1의 켤레 분의 Z2의 켤레 이렇게 쪼개져서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야. 알겠죠? 기본적으로 연산할 때 인정하고 가는 사실들입니다. 이것들은 이해되셨나? 이거를 증명하는 건 의미가 없어. 이거를 증명하는 거는 결국 이 Z를 뭐라고 놓고 출발해? 이렇게 놓고 출발해서 직접 연산해서 확인하는 과정에 불과해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확인하는 과정은 무의미하다. 결과를 그냥 받아들이면 돼. 알겠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몇 가지 됐을까요? 괜찮아요? 연산할 때는 당연히 쪼개지고 또는 쪼개졌던 걸 합칠 수 있다. 요건 다 쓰인다. 알겠지? 그리고 너네들 비단 이 성질을 쓸 때는 이것만 쓰게끔 나오지 않고 보통 너네들이 기존에 알고 있던 어떤 공식들과 연계해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자, 이걸 가지고 어떤 연산을 해야 되는 과정에서는 항상 곱셈 공식을 염두해 두셔야 되고요. 곱셈 공식 또는 인수분해 공식을 항상 같이 염두에 놓고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알겠지? 이거는 뒤쪽에 문제 연습 풀면서 제가 설명 더 할게요. 부연 설명. 자, 괜찮을까? 자, 일단 여기서 끊어볼게. 여기까지 끊어서 자, i의 거듭 제곱하고 밑에 음수 제곱분은 한번 설명 마친 다음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뒤에 문제 볼게요. 너네 잠깐 넘어가기 전에 아니다. 넘겨. 더 설명할 거 없어. 자, 대표 문항 일단 천천히 보고요. 지금까지 내가 설명했던 부분이 약간 기초 개념에 해당해요. 알겠죠? 그 다음 그 뒤에 내가 끄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부터는 이 내용에 대한 살짝 응용이 들어가는 부분이어서 얘기가 조금 길어져. 그래서 일단 끊었습니다.
대표 문제부터 볼게요. 309번 천천히 읽어보면서 같이 골라보자. 0은 복소수가 아니다. 정말 정신을 챙겨야 되네. 병원 가셔야 돼. 맞아요. 복소수 맞죠? 모든 수는 복소수야 그냥. 알겠지? 자 2번 3-2i의 실수 부분은 3이다. 맞죠? 허수 부분은 -2i다. 틀렸죠? 왜 틀렸죠? 그렇지. -2라고 대답해야지 맞는 거지. 너네들 초반에 실수하는 부분이 여기. 체크하시고. 자 3번 -5i는 순허수다. 굉장히 맞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착한 어린이지. 3번 고르고. 4번 루트 3i의 실수 부분은 0이고 맞죠? 허수 부분은 루트 3이다. 정말 맞는 얘기. 친구인가 봐 3번이면 그치? 4번도 고르시면 돼요. 자 -9의 제곱근은 풀마 3이다? 무슨 헛소리죠? 자 이거 5번 설명할 거 5번 별표 하나 쳐. 너네 3학년 1학기 잘 배웠나 봐. 이렇게 물어봤거든? 자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수학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문장인데 저 문장을 보면 뭐가 떠올라? 일단은 이거부터 우리가 합을 맞춰보죠. 뭐가 떠오르죠? 제곱 아니. 그럼 쉬운 걸로 할게. 기존에 알고 있던 정보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잘 봐. 이렇게 딱 썼어요. 뭐가 떠올라요? 플러스 마이너스 5. 5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5. 자 일단은 두 번째 뭐가 떠올라? 5. 왜 놀리세요? 놀리는 거 아니라 꽂히신 것 같은데. 엄마한테 읽을 거예요. 어디에 포인트를 주는지 아는지 모르는지를 체크하는 겁니다. 근데 너희들은 모르네요. 밑에 거 일단 특이사항 없습니다. 제곱근 오늘 루트, 제곱근을 루트라고 읽으시면 되죠. 맞아? 얘는 루트라고 앞쪽에 올 때는 루트라고 읽으시면 돼요. 그럼 루트 5니까 얘는 루트 5가 맞아. 알겠지? 그래서 얘는 특이사항이 체크할 게 없습니다. 근데 제가 체크하고 싶은 건 위에 거예요. 너네들이 저 멘트를 보고 떠오르는 게 풀마 5 정도라면 정말 깊은 이해를 못한 거예요. 알겠지? 이건 기본적으로 제곱근은 제곱근 개념 이전에 말을 근이라는 말을 쓰죠. 보통 근은 어디서 쓰지? 어느 단어에서 쓰죠? 방정식. 그러니까 너네들 이 문장을 봤을 때는 최초로 방정식이 떠올랐어야 됐고요. 어떤 방정식이 떠올라야 돼? 25의 제곱근 x는 x를 제곱했을 때 뭐가 나오는 수이니까 25. 이렇게 해석하지 못하면 대수 가서 진짜 어려운 많이 겪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석하지 못하면 대수 과정 가서 진짜 어려울 거니까 이렇게 만들어놔. 미리. 알겠지? 방정식이 떠올라야 돼. 알겠지? 됐습니까? 다시. 이 멘트가 나오면 너네들은 풀마 정답부터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걸 만족하는 근이 뭘까를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방정식을 떠올리셔야 돼요.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해석하는 방법은 이 문장을 거꾸로 읽는 것이야. 알겠지? 자, 다시 거꾸로 읽어봐. 25의 제곱근 x는 x를 제곱하면 25가 된다. 다시 x를 제곱하면 25가 된다. 이렇게 거꾸로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다시 읽어볼게. 자, -9의 제곱근은 x를 제곱하면 -9가 된다. 그러면 너네들이 먼저 떠올려야 되는 개념은 뭐냐면 10부터 세우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거에 대한 정답을 쓰면 되는데 잘 봐. 기존에 알고 있던 거 쓰면 돼. 풀마 루트 -9겠지? 괜찮을까? 맞아? 근데 너희들 생각을 해보세요. 제곱해서 9가 되는 이거 좀 설명할게. 일로 바로 밑으로 내려오지 말고 제가 오히려 이 기호를 쓰니까 조금 어려워하는 것 같네. 이렇게 내려오지 말고 이렇게 가자. 지수법칙은 성립한다고 했잖아. 맞지? 지수법칙은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기존에 알고 있던 것으로부터 가겠습니다. 얘는 -1 곱하기 9야. 이해되지? 그럼 우리는 이 x값을 찾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루트를 씌워야 되는 거 맞을까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2에 루트를 씌운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안쪽에서 32라는 것을 쪼갤 때 이걸 16 곱하기 2로 쪼갤 수 있고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성질에 의하면 이 곱셈에 대해서 루트는 이렇게 쪼개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래서 앞에 걸 4라고 쓰고 붙여서 루트 2라고 읽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루트도 곱셈에 대해서 안쪽에서 쪼개지니까 이 성질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 그치? 그래서 그 개념으로 설명을 조금 드리면 뭐 이런 얘기겠죠. 결국에는
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9가 된다는 거는 우리가 제곱근 성질을 이용하시면 되는데 제곱해서 9가 되는 건 3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제곱해서 마이너스 3 되는 건 i예요. 붙여서 읽으면 3i. 근데 제곱근은 일반적으로는 풀마 2개 나오지. 맞아? 그래서 풀마 3i 이렇게 되는 거예요. x값이. 이해됐나? 실제로 3i를 제곱하면 지수법칙에 의해서 3의 제곱 곱하기 i 제곱 이렇게 쪼개지는 거고요. 천천히 계산하면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앞에 붙이고 이렇게 된다. 됐지? 그럼 제곱근 성질에 따라서 정의 때문에 당연하죠. 제곱했는데 뭐 됐지? 자, 얘들아 너네들 3학년 1학기 때 어떻게 배우냐면 그 제곱근 정의할 때 진짜 제곱을 해보고 결과로 거꾸로 올라가는 거예요. 알겠지? 이게 서술 방식이야. 교과서 서술 방식. 뭔 말인지 이해됐어? 제곱했는데 마이너스 9라는 결과를 얻었죠? 그래서 어떤 걸 제곱해야 마이너스 9가 되니? 3i요. 그러니까 3i가 마이너스 9의 제곱근이야. 이렇게 읽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 그렇기 때문에 이 x값은 일반적으로 정답은 2개예요. 풀마 3i 이렇게 쓰시면 된다는 뜻이야. 알겠지? 자, 가르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이 문장을 봤을 때 방정식부터 떠올려. 알겠지? 됐습니까? 방정식부터 떠올리면 돼. 괜찮아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넘어갈게요. 자, 유형 2번 볼게. 다음을 계산해서 a 플러스 bi 꼴로 나타낼 때 연산은 너희들한테 맡길게요. 여기는 니네들이 직접 해봐야 되는 것들이어서 제가 따로 건드릴 부분이 없습니다. 이거 너희들이 직접 숙달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해드리는 건 의미가 없어요. 알겠죠? 해보고 느껴야 돼. 넘어갈게. 유형 3번. x는 3분의 1 플러스 루트 2i인데 316번에 별표 하나만 쳐. 내가 이걸 왜 별표치라고 얘기했냐면 거기서 준 그 x에 해당하는 그 복소수가 굉장히 중요한 복소수였어요. 알겠지? 그 주어진 복소수를 눈에 익게끔 만들어야 돼. 자주 나오거든. 알겠지? 눈에 익는다. 아, 이거 나 본 적 있어. 이렇게. 알겠지?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요. 제가 일단은 이거는 뭐 나중에도 나올 거긴 한데 미리 설명을 좀 드릴게요. 미리 나왔으니까. 알겠지? 그럼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x값이 다음과 같이 주어질 때 다 해당 시계값을 찾으세요. 이런 문제잖아요. 맞죠? 근데 너네들 이 문제 풀 때 대입하는 걸까?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돼. 알겠지? 그냥 대입해서 연산하라는 걸까? 아니라는 걸 빨리 깨달아야 돼. 알겠지? 그럼 어떻게 하는 거지?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미 해봤던 연산에 해당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무조건 관계식으로 푸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되는 것은 해당 식에 대한 그 연산의 이해 1 플러스 루트 2i죠. 식 처리하는 방식은 정답이 없기 때문에 여러 방식을 다 보여드릴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꼭 이 식은 무조건 이렇게만 일단 정리를 하는 게 맞아 라는 말이 아니라 이렇게 정리하는 방향도 있어 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상황에만 제한을 거시면 안 돼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냐면 관계식으로 끌고 가겠다는 거는 이 식에서 가장 불편한 요소를 제거하겠다는 뜻이야. 근데 불편하다는 거는 기존의 실수 체계에서는 불편한 건 루트였어요. 그럼 지금은 뭐지? i가 불편한 거야. 그치? 그래서 i를 제거하겠다. 어떻게 제거하지?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성질을 이용해서 제곱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양변 3곱해서 1 넘겨서 이렇게까지 만들어 놓고 양변 뭐 하지? 그치? 양변 제곱을 생활화하세요. 알겠죠? 그러면 왼쪽 거는 제곱하면 완전 제곱식이지? 맞아? 9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로 정리가 될 것이고 오른쪽은 어떻게 될 것 같아? 루트 있는 제곱하면 2 되는 거 알겠는데 i 제곱하면 얼마죠? 마이너스 1이니까 결국 마이너스 2지? 왼쪽 넘겨서 생각해. 그러면 뭐가 0이라는 것까지 나와? 얘가 0이죠. 3 나눌게요. 자, 이렇게 되시는 거고요. 인수분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겠지? 그래서 이 관계식으로 푸는 거야. 알겠지? 이 관계식을 가지고 해당 식을 푼다.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될 것 같습니까? 정답은 내가 찾아야 되는 것은 자, 얘들아 그 숫자를 보는 안목을 조금 길러. 알겠지? 이거는 조건이죠. 조건에서 준 관계식이랑 구해야 되는 식과의 연관성이 아예 없지 않을 거니까 유사성을 빨리 찾으란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6 플러스 뭐예요 거기? 마이너스 4x. 그 눈이 침침하네. 돋보기라도 써야 되나? 여기 얼마나 보이죠? 늙으신 거예요? 어? 얼마나 늙으신 거예요? 야 그게 무슨 제가 여태까지 들어봤던 중에 최악의 약간 발언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늙으셨어요? 관계식 쓸 때는 이렇게 가는 거죠. 느낌 와요? 뭔가 2배인 것 같네, 그치? 이렇게 되는 것 같네. 이렇게 되는 것 같으니까 나 얘만 찾으면 되네. 그죠? 얘만 찾으면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이겠죠, 얘가 넘어가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1 놓고 정답을 1로 뽑아내시면 돼요.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이게 약간 보편적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 소개할게. 가장 일반적인 패턴 소개할게. 내가 일반적인 패턴을 소개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 여기까지는 관계식 찾아내가 나가는 데까지는 공통풀이야. 알겠지? 여기까지는 공통풀이고 얘는 식이 비교적 간단하기 때문에 제가 얘 넘겨서 그냥 집어넣은 거예요. 알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구해야 되는 식이 복잡하면 어떻게 될까? 6차, 7차, 8차 막 이러면 그럴 때는 나눗셈 활용한다. 알겠지? 그래서 나눗셈을 활용하는 풀이까지 보여드릴게. 알겠지? 그래서 이 다항식을 이 식으로 나눠요. 알겠죠? 이 관계식의 왼쪽 좌변에 해당하는 이 다항식으로 나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잘 봐. 이거는 일반적인 풀이라고 그랬다. 구해야 되는 이 식이 복잡할 때 쓰는 거야. 알겠지? 주한테 써야지. 자 6x 제곱. 지금은 식이 쉬우니까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이거를 깡 나누기 합니다. 깡 나누기. 나머지 정리 못 써. 어차피 나누는 식이 1차가 아니잖아. 2차니까 깡 나누기야 그냥. 3x 제곱. 안 할게. 본질만 보여드리는 게 일단 우선 테크닉 같은 건 안 가르칠게요. 나누겠습니다. 뭐 들어가죠? 2 들어가죠? 맞아? 이건 비교적 쉽잖아. 그치? 이렇게 되고 빼니까 그냥 얼마야? 1이지. 괜찮을까? 맞아요? 그러면 결과를 쓰면 어떻게 되냐면 잘 봐. 나눗셈식의 결과는 우리 이미 배웠어요. 이거를 뭐로 나눴지? 이걸로 나눴다는 거 이해됐나? 몫은 어떻게 쓰면 돼? 지금은 쉬우니까 몫이 쉽게 나왔죠. 보통은 다항식이 나와요. 그죠? 여기가 이렇게 들어가죠? 맞아요? 그리고 플러스 1이죠? 근데 내가 이걸로 왜 나눴지? 생각해야 돼 우리는. 결과를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 깡 나누기를 왜 해서 식을 왜 이렇게 썼는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야. 얘가 뭐니까? 얘가 0이니까. 정답이 1이라고. 그래서 이게 가장 일반적인 풀이야. 알겠지? 참고로 이게 유용한 때는 어때라고요? 어느 때라고요? 이 식이 복잡할 때는 이게 훨씬 빨라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방금 풀어드린 이거는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 얘를 넘겼죠. 제가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얘를 마이너스 1로 썼단 말이에요. 맞지? 이거는 너네들 관계식 이해할 때 이거는 대입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해해야 돼. 이 관계식으로 얘를 풀어내겠다라고 얘기한다는 건 차수를 줄이겠다라는 게 목적이야. 졸면 안 돼! 졸면 안 돼! 노래 불러주세요. 싫어. 아 제발요. 차수를 줄이겠다라는 게 목적이야. 2차가 몇 차로 줄었지? 0차로 줄었습니다. 이해됐죠? 이건 결국 문제풀이 방식이 대입이 아니고 결국 차수 줄이기 방법이에요. 차수 줄이기. 알겠지? 차수 줄이기라고. 그러니까 차수 줄이는 방법이 이것만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도 활용할 수 있죠. 여기서 얘를 넘겨서도 쓸 수 있잖아. 그럼 2차식이 몇 차식으로 줄어? 1차식으로 줄잖아요. 이건 차수 줄이기예요. 이렇게 활용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알겠지? 근데 차수 줄이기는 명백하게 구하는 식 자체가 쉬우면 빠르지만 구하는 식 자체가 복잡하면 오래 걸려. 알겠지? 차수를 많이 낮춰야 되니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그럴 때는 깡 나누기를 해서 이 부분이 어차피 0이기 때문에 날아간다라는 성질을 이용한다고. 이해됐지? 이게 어차피 0으로 날아간다는 성질을 이용하면 이 뒤에 붙는 얘가 정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이 값 자체가 드무니까. 이해됐나?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일반적인 풀이 방법이야 원래. 알겠죠? 넘어갈게요. 그리고 너네들 이거 눈에 익혀야 돼. 요 복소수를 눈에 익히세요. 알겠죠? 왜요? 자주 나오니까요. 근데 자주 나오는데 공부 안 하니까 저걸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두 가지 정도 정리해드릴게요. 첫 번째,
필기는 제가 써드리는 거면 필기하시면 돼. 자주 나오는 거에 대한 그냥 결론을 써드릴 건데 결론을 외우지는 마. 알겠지? 절대로 외우지는 말고 자주 나오는데 이렇게 계산이 되고 보니까 결과가 저렇네. 하다 보면 외워져. 이렇게 돼야 돼. 알겠지? 외워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나오고 계속 하다 보니까 외워졌다가 맞아. 알겠지? 첫 번째는 1 플러스 i 같은 거 제곱하는 거는 진짜 수시로 나옵니다. 근데 그 결론이 뭐냐면요. 잘 보세요. 1제곱이랑 i제곱은 만나면 0이에요. 상쇄돼요. 얘는 1제곱하면 1이고 i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럼 가운데 있는 하나만 남겠네요. 몇 i? 2i. 이건 진짜 많이 나오는 연산입니다. 알겠죠? 부호가 바뀌면 부호가 이렇게 바뀌어요. 순서 맞춰서 부호가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동의되시죠? 자, 두 번째 많이 나오는 연산 1 플러스 i분의 1 이런 거 진짜 많이 나오죠. 보통 혈내곱가죠? 공식처럼 외웠죠?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이야 1제곱 1제곱이야 2죠 2. 그럼 이렇게 가지 2분의 이거의 켤레를 위아래로 곱한 거잖아. 그러니까 위쪽 1-i 이렇게 되겠지. 이거 유리화하는 거는 진짜 많이 나와. 알겠지? 됐습니까? 자주 나오는 계산들 조금 이렇게 써드릴게요. 됐어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자 2분의 1 플러스 i 제곱 이런 것도 자주 나오죠. 이거 근데 쉽다 그죠? 어차피 밑에 거 제곱하면 4분의 이거 제곱하면 2i였죠. 2분의 i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거 빨리빨리 나와. 이건 자꾸 해봐야 돼. 그럼 빨라져. 이런 거. 자, 두 번째 이런 것도 많이 나와. 1 플러스 i분의 1 마이너스 i 이런 거 진짜 많이 나와. 갑자기 위아래로 들어갔죠. 그럼 봐봐라. 이거 실수할 때 이거의 켤레를 위아래로 곱하지. 그럼 밑에 거는 켤레곱이지. 그럼 뭐로 떨어져? 2로 떨어질 게 분명하죠. 맞아요? 근데 위에는 이거의 켤레가 얘지. 맞아? 그럼 분모에다가 곱하고 분자에다 곱하면 위에는 얘를 뭐 하게 돼 있어? 그렇지. 제곱하게 돼 있지? 그리고 잘 봐. 이 녀석을 제곱한 것은 마이너스 2i가 나와요. 그럼 결과가 뭐가 나오니? 마이너스 i가. 이것도 자주 나오는 패턴입니다. 외우라고 써드리는 거 아니라고 했다 분명히. 알겠지? 자주 나오는 패턴이니까 눈에 익히라는 거야. 알겠지? 괜찮을까? 저건 왜 그래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자주 나오니까 그냥 눈에 이거 익혀서 놀라는 거야. 알겠지? 됐습니까? 이거 나중에 어차피 뒤에 또 나오니까 일단 제가 여기까지만 정리해 드릴게요. 알겠죠? 그럼 여기서 더불어서 아까 했던 거 잠깐 복습해볼까? 이거 얼마야? 즉각대답 나와요. 즉각대답. 아예 역수입니다. 맞죠? 이런 거. 그래서 그 문제에서는 이렇게 푸는 게 약간 정석적인 방법이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차수 줄이기에 해당해요. 차수 줄이기. 근데 차수 줄이는 게 무조건 가능하긴 한데 이게 식이 복잡해지면은 식을 많이 써 내려나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푸는 게 가장 깔끔해요. 모든 어떤 이 식이 어떻게 복잡해지던 간에 무조건 풀리게 돼 있기 때문에. 알겠지? 그래서 일반적인 풀이 방법도 알아놔야 된다. 알겠지? 거의 여기까지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요. 그래서 317번도 그렇고 317번도 다 그냥 관계식 이용하는 거야. 알겠지? 대입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알겠지? 대입이 문제이 아니야. 이거는 관계식 이용해서 그 관계식을 가지고 뭔가 차수를 내리거나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유형 4번 볼게요. 유형 4번 같은 경우는 제가 늘상 말했지만 아까 지웠네. 기본적으로 복소수 연산은 단순히 연산만 나오는 게 아니라 무슨 공식이랑 같이 곱셈 공식 이런 거랑 연계가 되게끔 나온다. 알겠지? 그러니까 너네들이 일단 x랑 y가 켤레 관계라는 거 이해됐나? 거기 문제 봐봐. 320번 문제예요. x랑 y가 지금 켤레 관계라는 거 이해됐나? 오케이. 그러면 해당 식은 뭐 하셔야 돼요? 이거 많이 연습했지? 이거 뭐부터 해야 돼? 통분부터 하셔야 돼. 통분. 알겠지? 대입부터 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막 대입? 안 돼. 알겠지? 병원 가야 돼. 대입부터 하면
통분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xy분의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이라는 거 이해됐나?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처리하는 거는 곱셈공식 변형이야. 알겠지? 무조건이야. 그래서 분자를 x 플러스 y의 제곱 빼기 2xy로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밑에 거는 그냥 xy로 보셔야 돼요.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항분리 하시면 뒤쪽은 마이너스 2로 빠지는 건데 어차피 그지? 어차피 항분리를 하면 xy분의 x 플러스 y의 제곱 빼기 2라고 됐지? 그러니까 너는 뭘 찾아야 되냐면 곱과 합을 찾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건 켤레 곱을 찾는 게 본질이야. 알겠지? 이 문제는 됐어? 자 빠르게 가볼게요. 어차피 x 값이 뭐니까 3 플러스 i고 y는 어차피 x의 켤레잖아. 그지? 그럼 잘 봐잉. 밑에 거 켤레곱이지. 즉각대답 나와야 돼. 켤레곱 얼마야? 3, 3, 9, 1, 1 제곱하면 1. 9 더하기 1은 10. 켤레곱 10이죠. 분모 10입니다. 할만해요? 이렇게 10분의 1 또 올라가는 거. 그럼 켤레합은 뭔데? 켤레합은 기본적으로 어느 부분이 소거가 되게끔 돼 있어? 허수부가 소거가 되고요. 3 더하기 3이라서 6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위에 건 6이니까 36 이렇게 쓰시면 된다는 거. 근데 2 빼는 거예요. 맞죠? 나머지 실수부 이거 통분해서 계산하시면 정답입니다. 5분의 8 나와요. 이게 5분의 18이니까 5분의 18에서 5분의 10을 빼면 5분의 8 나오죠. 오케이? 알겠어? 그래서 식을 바라볼 때 곱셈 공식을 반드시 응용하게끔 나오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식은 먼저 첫 번째 무조건 거의 통분을 해야 되는 이제 통분을 해서 전개를 해야 되는 식이고요. 통분을 하게 되면 반드시 이 식을 어떤 그 두 수의 합과 곱의 형태로 무조건 식을 변형할 수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 알겠지? 이 패턴이 진짜 많이 나옵니다. 됐죠? 됐습니까? 너네들 이거 어렵다고 공부 안 하면 계산이 더 어려워. 알겠지? 그냥 때려박아서 약분하는 게 더 어렵다고. 알겠지? 합과 곱으로 푸는 게 가장 빠릅니다. 알겠죠? 왜요? 켤레 합과 켤레 곱은 뭐니까? 자꾸 이유를 부여해. 그래야지 너네들이 그렇게 하게 돼. 켤레 합과 켤레 곱은 뭐니까? 실수니까 우리가 실수 계산하면 더 편리하다라는 거야. 알겠지?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변형해서 만들어내야 되는 거. 다 비슷해. 알겠지? 322번은 주어진 식을 뭐부터 하셔야 돼? 무슨 분해부터 하셔야 돼? 그렇지. 우리 모두 다 인수분해병에 걸리셔야 돼요. 알겠죠? 주어진 식을 인수분해부터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예. 그래서 너희들 우울해? 내가 더 우울하다. 넘어가겠습니다. 졸려? 잠은 죽어서도 잘 수 있는데 왜 벌써 졸려? 너무 잔인해요. 너무 잔인해요? 자는 니들이 더 잔인해요. 수업하고 있는데. 졸면한데 안 불러주시면 쌤이 더 잔인해. 안 돼 졸면. 됐어? 가끔하세요. 자, 유형 5번 보겠습니다. 자, 거기 위에 박스 좀 잠깐 체크할게. 박스 잠깐 체크할게. 위쪽 박스. 자, Z가 실수면 B가 0이다. 이거 뭐 당연한 소리니까 뭐 니들이 알아야 되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Z가 소너수인 것은 A가 0이고 B가 0이 아닌 것이요. 당연한 거죠. 여기가 좀 중요합니다. 복소수의 제곱이 결과가 양의 실수인 것과 음의 실수인 것. 이건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개념 정리하셔야 돼요. 첫 번째로 어떤 복소수가 소너수라고 하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조건 쓸 때 이렇게 써요. 보통 여기를 미지수로 줘. 알겠지? 보통 실수부랑 허수부를 미지수로 주기 때문에 식으로 준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fx 더하기 gxi 뭐 이런 형태로 주거나 또는 여기를 구체적인 a, b 문자를 써서 주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a 플러스 bi일 때 뭐 단순히 a, b 문자로만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읽으실 때 이렇게 읽었으면 좋겠어. 제가 번역해드릴 때 이렇게 공부하니까 수학이 어려워지는 거지? 맞아? 문자화하지 말고 실수부 허수부로 쪼개서 읽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풀라는 거야. 이렇게 돼 있는 거지? 복소수는 저렇게 생겼죠? 그러면 얘가 순허수일 조건은 자 일단 첫 번째 얘가 실수가 되는 조건은 졸면 안 돼! 빨리 봐. 제 단전에서 뽑아내는 거 느꼈어요? 갔다 오세요. 팽이 돌리기 뭐 팽이 돌리기 뭔지 알지? 몰라요. 몰라?
백덤블링. 저 그거 잘해요. 얘가 실수가 되기 위해서는 어느 부분이 반드시 사라져야 되는 거야? 저저저저저 치고. 요 허수 부분이 반드시 사라져야 되기 때문에 제발 안 건드렸어요. 빨리 갔다 와. 각도 조금만 들어. 너 왜 그래? 뭔가 싫어해? 아 잠깐만요. 아 벌써 안티팬 생겼어. 근데- 빨리 갔다 와. 근데 안티 팬티 안 팬이에요. 건드렸어요. 알았어요. 애초에 안 찍힌 거 아니야? 네, 찍히고 있어요. 얘가 이 결과가 실수가 나온다는 거는 어느 부분이 0이 되셔야 돼요? 그렇지, 이게 0이 됨으로써 날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허수 부분은 연기한 거야, 연기. 연기는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야. 알겠지? 연기 되게 잘하시네요. 그럼요. 설리오도라고. 자, 이게 순허수가 죽으려. 자, 순허수가 야, 너는 내가 기침을 하는 것도 재밌구나. 진짜 사람이 악랄이가 그지 없어요. 사람이 이제 기침하면서 막 아니 죽어하는데 무슨 아니 어떤 행동을 하든 웃어주는 게 어째서 악랄한 거죠? 너무 좋다. 너무 착하다. 자, 순허수가 된다는 거는 어느 부분은 0이 돼야 돼? 그렇지, 이 부분이 살아남으면 안 되니까. 자, 실수부가 반드시 0이어야 되고 허수부는 반드시 어때야 돼? 야, 얘가 0, 여기가 0인데 얘도 0 되면 그냥 값이 0이죠. 0은 실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허수가 된다는 거는 이 허수부는 반드시 0이 되지 않아야 된다. 이 두 가지를 다 체크해야 된다는 거를 명심해. 알겠지? 얘네들이 놓치는 건 이런 거거든. 알겠지? 이건 조건이 두 개야. 실수부가 0이 되면서 동시에 허수부가 0이 되면 안 된다를 체크해야 된다. 알겠지? 보통은 여기는 미지수가 들어간 식으로 나와. 그래서 연립방정식을 풀게 돼 있어요. 뭐 이런 느낌. 됐지? 두 가지 체크하시고 이게 1번하고 2번에서 설명한 내용이야. 우리는 복소수 제곱의 성질을 일단은 공부를 하겠습니다.